예, 제 8주차 방막공학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공부를 했고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제 1장에서 방막성장의 재료과학적인 입문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방막이라는 것이 반도체나 이런데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쭉 몇 가지 예나 이런 것들을 쭉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재료과학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 무슨 기초가 필요한지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2장에서는 방막성장을 위한 진공과학, 즉 대부분의 방막성장이라는 것이 연력학적으로 클로스드 시스템, 즉 닫힌 개 내에서, 백큐um 챔버라고 하는 닫힌 개 내에서 방막을 성장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진공이라는 것을 몰라버리면 방막이라는 것을 모르고 방막이라는 것을 하이 퀄리티로 성장을 시킬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뭐 우리가 아는 반도체 소자나 부품을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진공이라는 것을 정말 잘 알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진공과학 공부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 이제 방막성장을 공부를 하는데, 초기의 포메이션 및 스트럭처 부분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방막성장 챔버는 빼고 어떤 기판 위에 원자나 이온이나 가스나 이것들이 위에서 공급이 된다면, 물론 꼭 위에서만 공급이 되지 않고 반대로 이 웨이퍼가 위에 매달리고 위에 위치하고 가스나 소스나 이온들이 아래에서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CVD 같은 경우는 옆에서 흘러서 옆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성장 장치의 어떤 지오메트리나 이런 것들의 차이지 메커니즘은 별 차이는 없습니다. 어떤 편리함 이런 것들 때문에.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판 위에 원자나 이온들이 수북 조금씩 쌓여서 어드섭션도 되고, 그것들이 이제 흡착이 일어나고, 그것들이 이제 핵을 만들고, 그 다음에 클러스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랜드라이트 크리스탈 아니면 에피탁시 이런 것들을 성장하는데, 과연 그때 초기의 포메이션과 기본 구조가, 마이크로 스트럭처라고 하는 그런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 연력학적인 것과 더불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는 무슨 공부를 할 것이냐, 제4장 CVD부터 공부를 할 텐데, 자, 내가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한 다음에 내가 어떤 기판 위에 원자나 이온이나 아니면 가스나 이런 것들이 공급이 되는 방법이 어떻게, 무엇이 공급이 되냐에 따라서 방막을 성장하는 방법이 결정이 된다라는 말을 누차 했습니다. 자, 지금 말하면은 이 기판 위에 내가 자꾸 설명하기 쉬우니까 원자나 가스나 이온들이 위에서 공급이 된다고 말하지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판이 위에 있고, 즉 이 기판이 위에 있고 요 아래에서 원자나 이온이나 가스나 이런 것들이 공급될 수 있고, 아니면 옆에서 공급돼서 좌측에서 공급돼서 우측으로 빠져나갈 수 있고, 그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기본적으로는 그 방막성장 장치의 구조적인 문제지, 이 기판 표면 위에서 일어나는 거동이나 이런 것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 자, 아무튼 이제 우리가 3장까지에서 방막의 포메이션 및 스트럭처를, 그 방법이 기본적으로 뭐 CVD냐, 지금부터 말할 CVD냐 아니면 PVD냐라는 방막 성장의 종류에 관련 없이 방막의 포메이션과 스트럭처를 공부를 했고, 오늘부터는, 자, 이제는 어떻게 무엇이 기판 표면에 공급되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방막 성장 방법들을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럼 방막 성장 방법을 크게 나눌 때
아직은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물리화학적인 백그라운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류를 나누는 기준을 물리적인 현상을 이용하느냐 아니면 화학적인 현상을 이용하느냐라는 것으로 여러분들한테 크게 대별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CVD라고 하는 Chemical Vapor Deposition의 약자입니다. Chemical Vapor Deposition, 즉 여기서 공급들은 옆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공급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기판 표면에서 먼지를 보낼 수도 있고,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서 아래로 다시 다운되는 펌핑되는 이러한 메커니즘도 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CVD는 주로 설명할 때는 좌측에서 공급이 돼서 우측으로 빠져나가는 가스나 원자나 이온들의 플로우를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자, 즉 뭐냐면 기본적으로 CVD라고 하는 거와 크게 나누면 그 다음에는 PVD라고 하는 방막 성장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CVD는 또 그 안에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이번 주 수업이 끝나고 이번 주부터 이제 그 종류도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할 때, 강의를 할 텐데, 뭐 작게는 한 7, 8가지부터 한 2, 30가지까지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것만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자, CVD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Chemical Vapor Deposition, 어떤 상태의 가스를 통해서 그 가스를 이온화시켜, 이 가스를 나중에 말했잖아, 프리커서 내지는 뭐 캐리어 가스 이런 것들의 혼합체입니다. 가스, 프리커서 가스를 혼합가스를 통해서 이놈을 이온화시켜 가지고 이온화시킨 솔리드만을 기판 표면 위에 성장을 시키는 것, 쌓이게 만드는 것이 CVD다. CVD 방막 성장이다. 케미컬, 즉 화학적인 방법, 즉 가스 상태를 갖다가 이온화를 시켜서 화학적인 방법으로 이온화를 시켜서 고체를 만들어서 방막을 성장시키는 방법이다 해서 Chemical Vapor Deposition, 즉 원리 자체가 케미스트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는 안 합니다만 이 CVD에 비교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PVD라. 이건 케미컬에 비하면서 이건 피지컬, 물리적인 Vapor Deposition이라. Physical Vapor Deposition.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그 다음 주부터 하겠는데, 이 PVD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Thermal Evaporation 또는 E-beam Evaporation,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건데, 이것은 뭐냐면 솔리드 상태를 액체로 만들고, 즉 용융시키고, 이 액체를 다시 기화를 시키고 그 기체를 다시 솔리드화 시키는 상전이를 이용을 해서 방막을 성장시키는 방법이 PVD 중에 Thermal Evaporation 또는 E-beam Evaporation이 있고, 이 PVD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기본적인 방법들만을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6장에서는 뭘 거냐면 또 PVD 중에 한 가지 방법인 스퍼터링이라고 하는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건데, 물론 CVD도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스퍼터링이 뭐냐면 고체 상태를, CVD는 가스 상태를 솔리드화 시키는, 이온화시켜서 솔리드 시키는 방법이고, 스퍼터링은 고체 상태를 원자를 떼어내 가지고 베이퍼, 일종의 가스, 베이퍼가 만들고 그것을 솔리드로 상전이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에 의해서 방막을 성장시키는 방법이 스퍼터링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주는 이제 CVD의 강의를 할 텐데, CVD 쪽이 끝나면은 제 5장에서 evaporation 두 가지, 즉 thermal evaporation, E-beam evaporation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PVD 중에 또 하나인, 여러분 PVD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인 스퍼터링을 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뭐 MOCVD라고 해서 메탈 오가닉 케미컬 베이퍼 데포지션이라는 CVD의 가장 유명한 방법의 하나를 갖다가 그려놨습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CVD는 CVD인데 Chemical Vapor Deposition인데 MO 즉 프리커서라고 하는 것이 메탈 오가닉 쪽, 메탈과 오가닉이 섞여 있는 혼합되어 있는 그러한 가스, 혼합가스, MO가스나 소스를 이용해서 CVD 방막을 성장시키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방법이 MOCVD 방법입니다. 자, 이 MOCVD 방법을 예를 들어 하면서 우리가 Chemical Vapor Deposition의 대표적인 CVD 방막 4가지를 다 포함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various kinds of metal organic sources are used. 그러니까 이 MO 소스는 재료별로 종류별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용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어떤 거든 간에 CVD를 통해서 방막을 성장할 수 있다. 이 방법이 MOCVD 방법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뭐냐면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러한 우리 실험실에 있는 우리 학교의 제 연구실에 있는 장비도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방막 성장 챔버가 있고 여기에 웨이퍼가 있고 가스가 이렇게 좌측에서 우측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리액터를 얘기 둔 거고 이것은 가스가 위에서 나와서 여기 이게 웨이퍼 홀더에 웨이퍼들이 유치하게 되고 이 웨이퍼가 막 돌아가면은 그 위에서 성장이 되고 아래쪽으로 나가는 버티컬 타입이고 이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호리존탈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어떻든 간에 이거나 그 내부를 보면은 이게 지금 웨이퍼를 뭐 2인치, 5인치, 아니면 10인치, 4인치, 뭐 8인치 사이즈는 여기 안 나왔습니다만 요런 홈들이 뭐냐면은 원형의 웨이퍼를 갖다가 로딩 시키는 부분들이에요. 위치시키는 부분들. 이게 여기죠. 여기. 그 웨이퍼를 위치시키고 이 위에서 가스를 플로우 시켜서 방막을 성장시키는데 어떻든 간에 이러한 웨이퍼 표면 위에서 여기 있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온화 과정에 의해서 방막을 성장시킨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봅시다. 이 장치는 간단히 설명을 했고요. 자, 그래서 자, 그 종류에 있어서는 버티컬 타입과 호리존탈 타입이 있다. 앞서도 설명했습니다. 가스가 위에서 흘러서 여기에 성장에 관여를 하고 아래쪽으로 다시 흘러나가는 그러한 타입을 버티컬 타입이라고 그러고 호리존탈 타입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가스가 좌측에서 흘러서 우측으로, 물론 그 반대도 상관없고요. 우측에서 좌측으로 흘러갈 수도 없고 흘러갈 수도 있고 이런 걸 호리존탈 타입이라고 해서 두 가지 형태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CVD를 설명을 할 때는 뒷부분에서 많은 그림에서 호리존탈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하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버티컬도 이용을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CVD의 대표적인 방막 성장 반응 4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1번 example 1, example 2, example 3, example 4 해가지고 4가지인데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4가지 중에 우리가 반도체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소재를 우리가 반도체에서 주로 사용하는 많은 소재 그게 뭡니까? 기판 위에다가 이게 기판이라면 기판 위에다가 뭔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실리콘 반도체 방막 그래 실리콘 반도체 방막을 성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건 이제 엘리먼트 세미컨덕터고 자 기판 위에다가 이런 기판 위에다가 내가 갈륨 아르세나이드라고 하는 화합물 반도체 방막을 성장하려면 어떤 CVD 반응이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 이게 example 3고 자 그 다음에 자 내가 이를테면 여기다 성장된 방막에다가 메탈 컨택을 하기 위해서 패턴이나 마스크를 이용해서 알루미늄이나 카파라든가 금이라든가 금속 방막을 성장시키려면은 특히 알루미늄이라면은 어떤
CVD 메커니즘을 갖다가 반응을 이용합니까? 라는 것이 뭐야? example 2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어떤 실리콘 반도체나 그 위에다가 실리콘 옥사이드라고 하는 절연막이나 아니면 유전체를 성장을 해서 뭐 캐패시터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패턴을 뜬다든가 사용하죠. 그때 주로 사용하는 게 뭡니까? 실리콘 옥사이드죠. 자, 그것은 이 실리콘 옥사이드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CVD로 반응을 해서, 물론 여기 있는 실리콘 옥사이드나 알루미늄이나 갈륨 아르세나이드나 실리콘이나 이런 것들이 only 그냥 CVD만 의해서만 기판 위에 방막이 성장되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요. 이건 PVD도 할 수 있고 서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여러가지 PVD 중에서도 다른 방법으로 할 수는 있어. 일단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대표적인 CVD 방막 성장 4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잘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먼저 예를 들어볼까요? 자, 말했던 것처럼 왜 이 4가지가 중요하냐면, 반도체 소재의 가장 엘리먼트 세미컨덕터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실리콘을 CVD로 성장할 때 어떤 케미컬 리액션인지. 자, 그 다음에 화물 반도체에서 가장 유명한 갈륨 아르세나이드, 갈륨 나이트라이드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우리가 실리콘 옥사이드라고 한 실리콘 반도체에서 유전체나 패턴 할 때 가장 중요한 소재인 실리콘 옥사이드, 아울러서 뭐 모스펫 같은 경우 트랜지스터를 만들 때 가장 많이 또 사용되는 실리콘 옥사이드는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 다음에 메탈 컨택 할 때 금이 물론 많이 씁니다만 그 외에 알루미늄이 많이 쓰이는데 그것은 어떻게 케미컬 리액션이 이용되는지.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 둘, 셋, 4가지가 가장 중요한 소재이고 그것을 성장하는 CVD 방막 성장이 가장 대표적인 반응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첫 번째가 growth of silicon oxide thin film for insulating layer. 자, 그래서 통칭해서 여기 있는 좌측에 있는 부분을 리액턴트라, 반응물들, 반응가스라고 그렇고 뒤쪽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 우리가 프로덕션이라 그러겠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실리콘 옥사이드 방막을 성장하려면 실리콘에다가 산소, 카본, 수소가 함유된 그러한 혼합가스에다가 수소를 이용을 해서 섞어서 우리가 온도를 실리콘과 이것들의 분해 온도인 약 800에서 1000도씨 온도를 이용을 하면 이놈이 이온화되면서 다시 실리콘과 결합한 실리콘 옥사이드를 갖다 형성한 다음에 나머지 C2H2와 H2가 바이 프로덕트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때 만들어진 실리콘 옥사이드가 어떤 기판 위에 성장이 되는 것이, 이것이 실리콘 옥사이드의 CVD 성장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실리콘 옥사이드 방막을 성장하는 거지만 요때 이 반응 가스들 중에서 이렇게 실리콘과 옥시전을 함유한 그런 가스를 갖다 우리가 프리커서라라는 용어를 씁니다. 프리커서. 자, 두 번째가 우리가 중요한 메탈 컨택에 많이 사용되는 알루미늄. 자, growth of aluminum or copper thin film for electrode. 메탈 컨택이나 뭐 이런 데 사용하는 알루미늄이나 카파들. 자, 보면은 마찬가지로 CH3의 알루미늄 플러스 수소라고 하는 그런 반응 가스를 통해서 우리가 온도를, 여기는 이건 한 800 내지 약 800 내지 1000도 정도, 물론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서 많이 틀려집니다만 보통 800 내지 한 1000도씨 정도 되고, 얘는 온도가 낮아가지고 물론 조건에 따라 틀립니다만 한 200 내지 500도, 뭐 500도 높은 편인데 200 내지 한 400~500도 정도 온도에서 유지시키면 이 CH3와 알루미늄이 이온화가 일어납니다. 기판 위에서 이온화가 일어나면서 알루미늄이 따로 떨어져 나가고 이 알루미늄이 기판 위에 성장이 되는 것이 알루미늄 CVD 방법이다. 이것들은 뭐 바이 프로덕트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와 똑같이 이러한 금속 방막이 나오기 전에, 이 원자들이 나오기 전에 이것을 함유한 가스를 우리가 프리커서 가스, 그냥 프리커서라고도 말을 하는 거죠.
자, 1번, 2번에 해당되는 것은 하나의 프리커서에서 거기에 실리콘 옥사이드나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프로덕트가 만들어졌지만 3번에서는 growth of 갈륨 아세나이드 에피탁시, 갈륨 아세나이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갈륨과 아신이 이온 결합된 화합물 반도체이듯이 우리가 갈륨의 이온과 아신의 이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프리커서가 두 개가 이용돼. 이렇게 두 개. 그래서 뭐야? CH3의 갈륨을 포함한 프리커서와 트리메틸 갈륨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아신을 포함한 하이드라이드 가스가 있고, 이것도 프리커서라고. 이걸 수소와 섞어서 이놈도 이온화시키고 이온화된 갈륨과 이온화된 아센을 이온 결합을 시키면 어디서? 기판 위에서. 그럼 뭐야? 갈륨 아세나이드 화합물 반도체 방막이 기판 위에 성장이 되는 거다. 이때 온도도 마찬가지로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가지 성장 조건에 따라 틀립니다만 400에서 한 700도 정도, 400에서 약 700도 정도의 구간에서 이 온도를 이용을 합니다. 물론 뒤에 말했습니다만 여기는 지금 에너지가 서멀 에너지만을 위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럼 서멀 에너지는 뭐가 또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UV도 있고 뭐 레이저도 있고 그 다음에 플라즈마도 있고, 지금은 서멀 에너지를 위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유명한 실리콘 에피탁시 내지는 이제 실리콘 방막을 성장하는 건데, 기판 위에 내가 실리콘 방막을 성장하면 실리콘을 함유한 하이드라이드 가스인 프리커서 사일렌이라고 하는 SiH4, 물론 이거 말고도 있습니다. SiCl4도 있고 뭐 여러가지 많은데 하나 얘만 들어왔습니다. 얘를 수소와 섞어서 리액션을 시키면 보통 얘도 600도씨 전후에서 온도를 유지시키면 이놈이 실리콘이 사일렌이 이온화되면서 이온화된 실리콘이 되고 수소가 바이 프로덕트로 만들어지면서 이러한 케미컬 리액션에 의해서 실리콘 반도체 방막을 어떤 기판 위에 성장을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뒤에 더 자세히 말하겠지만 대표적인 CVD 반응이 이 네 가지인데, 이것들이 프리커서라는 가스들과 수소들이 섞여서 어느 일정 에너지, 지금 여기서는 내가 주로 온도만 얘기했어. 온도만, 서멀 에너지만 얘기했습니다. 서멀 에너지. 그러나 서멀 에너지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요거들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뒤에 말합니다만 아이언빔도 사용할 수 있고, 어떤 걸 통해서 이런 프리커서를 이온화시키는데, 어디서? 기판 위에서 이온화시켜서 방막을 성장시키는데, 이런 서멀 에너지 말고도 UV, 레이저, 플라즈마, 일렉트론 빔 여러 가지들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뒤에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 주었던 여러분들의 이미 그 개강 초기에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PDF 파일에는 이 그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살짝 빼먹어가지고 다시 첨부를 시켰는데 참고로 잘 이용하기 바랍니다. 자, CVD에서의 프리커서의 어드섭션과 프리커서의 어드섭션, 그리고는 서피스 리액션, 프리커서가 흡착이 일어나고 케미컬 리액션이 일어나고 어디서? 기판 표면 위에서. 그리고는 그때 만들어진 이온이라든가 어텀들이 뉴클레이션 되고 아일랜드 그로스 되고 클러스터를 만들고 스텝 코스 된다라는 것들을 한꺼번에 표시한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갈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쭉 지금까지 강의를 할 때는 기판 위에서 원자나 이온이나 가스나 이런 것들이 공급이 되는 방법에 의해서 방막 성장 방법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서 원자나 이온들이 이렇게 흡착된 것들이 다시 마이그레이션을 하거나 커지거나 하면서 쭉 방막이 성장된다고 말을 했는데, CVD에 관한 한은
물론 이건 이제 PVD는 그러는데 CVD에 관한 처음부터 원자나 이온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최소한 프리커서라는 것을 이용하는 CVD 리액션에서는 프리커서가 기판 표면에 도달하고, 기판 표면에 도달한 프리커서가 케미컬 리액션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분리된 원자나 이온이 어드섭션드 어텀이 되고, 그놈들이 이제 뭉치거나 표면 이동을 해가지고 아일랜드 그로스나 에피탁시나 아니면 스텝 그로스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뭐냐면, 여기 이 그림으로 본다면 이게 이제 요게 기판 표면이고, 요게 지금 기판 표면이고, 지금 위에서 가스가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스나 소스가 공급되는 그러한 시스템 내에서 어느 일부분을 확대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쪽 쭉 여기 있는 요 표면이면 요 표면을 중심으로 사선친 부분, 요 아랫부분이 뭐냐 하면은 기판이야, 기판. 이게 100 플레인인지 110 플레인인지 111 플레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랫부분이 기판이고 여기에 기판 표면이다. 그리고 이 기판 표면이 지금 온도가 얼마인지를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TS라고 하는 Substrate Temperature를 가지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날씨가 추우면은 여러분들 어렸을 때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알지 모르겠다. 보일러를 떼가지고 방을 뜨뜻하게 하듯이, 여러분 세대는 몰라도 막 우리 때는 어렸을 때 보면은 막 뜨끈뜨끈하게 해서 막 펄펄 끓게 만든다고 하는데, 여하튼 이 기판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기판 온도 TS를 가진 기판의 표면이 있고, 요 표면은 앞전에 여러분들 배웠던 걸 총 동원해보면 100, 110, 111이란 단결정 기판이 될 수 있고, 물론 뭐 폴리크리스탈 기판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메인 가스 리전이라고 하는 플로우 방향을 쭉 표시한 것은 이렇게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스가 흐르는, 요렇게 흘러가고 있다 라는 것을 지금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흘러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 이번 주에 다음 주 정도에서만 할 것 같은데, 아무튼 흘러가는 메인 가스가 흘러가는데 이 흘러가다가 그 중에 일부가 이 아래로 기판 표면으로 속된 말로 말하면 기어 들어옵니다. 이렇게 확산해서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가스 페이스 리액션은, 이것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거는 들어오는데 뭐가 들어오냐? 여기 있는 프리커서가 들어오는 거죠. 즉, 예를 들어서 앞전의 리액션을 본다면, 자, 여기서 예를 들어 볼까요? 그로스 오브 갈륨 아세나이드 이그젠플 3를 가지고 예를 들어봅시다. 트리메틸 갈륨과 아신한 가스와 수소가 있고, 이 트리메틸 갈륨과 아신이라고 하는 요 가스가 즉 프리커서들이 요렇게 트랜스포트 투 서피스 표면 위로 이렇게 흡착이 일어나고, 어디 표면이에요? 기판 표면이에요. 이게 뭐냐면 adsorption of film precursor, 즉 여기 있는 이것과 이거라는 프리커서가 흡착이 일어난다. 이게 만약에 PVD라면, 그래서 MB나 이베포레이션이나 스퍼트리라면 이렇게 처음부터 붙는 것이, 처음부터 흡착이 일어나는 것이 원자나 이온이겠지만, CVD에서 프리커서를 이용한 CVD 방막 성장에서는 이것들이 처음 흡착이 일어난 것은 프리커서다. 그래서 뭐야? 여기 있는 이거라고 한 프리커서들이 흡착이 일어나고, 이놈들이 표면을 뜨끈뜨끈한, 즉 기판의 온도는 이게 지금 뭐 1000도인지 800도인지 900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뜨끈뜨끈한 표면 온도를 가진 기판 표면을 이동을 하면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Surface Reaction. 이건 지금 이것도 Thermal CVD를 위주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프리커서에 이온화가 발생이 된다. 즉 이러한 케미컬 리액션이 일어나 가지고 일어나면 뭡니까? 실리콘 옥사이드, 알루미늄, 갈륨 아세나이드, 갈륨과 아세닌이 분리가 되어 있죠. 실리콘 이런 것들이 원자나 이온들이 만들어져서 이놈들이 뭉치기 시작하면 만나기 시작하면 뉴클레이션이 일어나든가 아니면 아일랜드 그로스가 일어나든가 에피탁시라면은 레이어 바이 레이어 그로스가 일어나겠죠. 자,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름들이 커지면 에피탁시 내지는 스텝 그로스에서 더 큰 형태로 해서 성장이 되겠죠. 자, 그 와중에 우리가 실제로는 이온화가 다 100%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이온화가 일어나고 이온화가 안 된 것들은 다시 어디로? 밖으로 쭉 빠져나가서 메인 플로우, 이렇게 메인 플로우가 흘러가는 이 주류에 합쳐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백큐um 펌프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분리된 원자나 이온들, 즉 앞으로 가면 갈륨 아세나이드, 이런 갈륨과 핀메칠 갈륨과 아신가스가 프리커서들이 요렇게 와가지고 반응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다 이온화를 못하고 빠져나가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다고 갈륨과 아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원자나 이온들이 이온화가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전부 다 레이어 바이 레이어나 아일랜드 그로스나 스텝 그로스라는 다 사용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도 또 이러한 성장에 기여를 못하는 것은 뭐야? 또 이것마저도 디스업션이 일어난다. Disruption of volatile surface reaction production.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지금 뭘 보면 CVD라는 것을 쭉 공부를 했고, PVD와는 다른, 그리고는 CVD에 있어서 대표적인 반응 4개를 프리커서와 그 다음에 성장되는 방막을 소재를 가지고 이랬고, 그 다음에 프리커서라는 거하고, 이게 프리커서라는 용어는 PVD에는 없는 용어입니다. 프리커서라는 거에 어드섭션과 설페이스 리액션, 그 다음에 이거에서 만들어진 어텀이나 이온의 뉴클레이션, 아일랜드 그로스, 스텝 그로스, 아니면 레이어 바이 레이어 그로스를 한눈에 보는 어떤 과정을 잘 표시를 했었고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러한 것들을, 그래서 이러한 CVD 정원 아까도 말했지만은 가스 페이스를 솔리드 페이스로 상전이를 이용한다. 자, stable film growth by decomposition of gases with activation energy.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릴 때 4가지 CVD 공정 반응에서도 얘기했지만, 다 그 이온화를 일으키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thermal energy라고 하는 온도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만 사용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 지금 초창기니까 여러분들 thermal energy만 얘기를 했은 거야. 그렇지만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는 thermal만이 아닌, 다시 말하면 이런 케미컬 리액션이 일어나서 프리커서를 이온화시키는 에너지가 액티베이션 에너지인데, 그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여튼 CVD는 안정된 방막을 성장하는데, 이온화라는 것, 이온화를 다른 말로 보면 분해해가지고 decomposition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가스를 분해시키는데 어떤 에너지를 이용한다, 어떤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이용하는데, 지금까지 내가 설명할 때는 thermal 에너지만 썼지만 꼭 그런 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액티베이션 에너지 종류가 있으며,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에 따라서 그래서 CVD의 종류를 나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자, 그리고 대표적인 장치가 어떻게 되느냐, 호리존탈 타입과 버티컬 타입이 있는데, 그 호리존탈이냐 버티컬 타입을 구분할 때 쓰는 리액터, 반응이 일어나는, 그걸 갖다 우리가 방막 성장 챔버라고 안하고 CVD에서는 리액션이 일어나는 곳이니까 리액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 리액터 내부로 carrier gas and
purifier.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거냐면은 수소 같은 것들 우리가 프리커서를 갖다가 요 리액터 안으로까지 쭉 운반하는 캐리어가스, 또 운반한 다음에 반응을 쉽게 일으켜 들어가는 수소가스를 사용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캐리어가스라, 그 캐리어가스를 순도를 굉장히 고순도로 높이기 위해서는 퓨리파이어가 있어야 되고 이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야? 그 다음에는 여기에 또 이 캐리어가스 내에다가 같이 섞어야 되는데 뭘 섞느냐? 프리커서 가스나 소스를 섞어서 가스를 공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내가 A 가스는 얼마 흘리고 B 가스는 얼마 흘리고 수소는 얼마 흘리고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그 흐르는 양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 컨트롤된 가스, 캐리어가스나 소스만을 리액터 내로 공급을 해줘야 된다. 잘 알아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는 이 안은 물론 진공해야 되고 진공 펌프는 여기 안 나왔네. 지금 펌프로 갖다 펌핑해서 밖으로 빼내야 돼. 스크러버를 통해서 밖으로 이그조스트 시키는 것들이 전부 다 뭐 하느냐? 베큐um 시스템이 한다. 그러면 이 리액터 내는 뭐가 있습니까? 이러한 기판이 있을 것이고, 기판 위를 가스나 소스나 프리커서들이 흘러가겠죠. 그러면 그것들을 액티베이션을 시켜주기 위한 레지스턴스, 즉 저항으로 해서 힐링을 시킬 것이냐, 인덕션 힐링 시킬래, 아니면 빛을 비칠래, 자외선을 이용할래 라고 하는 그런 액티베이션 에너지 소스가 있는 거지. 그 액티베이션 에너지 소스에 따라서 종류가 굉장히, 일렉트론 빔을 쓸래, 아이언 빔을 쓸래, 여기는 지금 레지스턴스와 인덕티브와 또는 레디언트 히팅만 나왔는데 UV나 레이저를 쓸 수도 있고. 자, 아울러서 기판 서브스트레이트 홀더가 있으면은 이것들에 의해서 온도를 컨트롤하고 측정하고 하는 제어하는 템퍼레처 메저먼트와 컨트롤 시스템이, 이 전체가 뭐냐? 블록 다이어그램 오브 셋업 for CVD다. CVD만은 꼭 그런 건 아니고 다 똑같이 포함되지만, CVD에 의한 방막성장 장치의 기본적인 셋업이다. 기본적인 구성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내가 여러분 실제 우리 연구실에 가지고 있는 장치를 이용해 사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 구성 장치와 앞전에 케미컬 리액션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consideration of CVD equipment, CVD 장치를 갖다 할 때 가장 고려할 점이 뭐냐? Species Activation Energy. 나 기본적으로 케미컬 리액션 이룰 때 어떤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이용할래? 터멀을 쓸래? 플라즈마를 쓸래? 뭘 쓸래? UV를 쓸래? 아이언빔 쓸래? 일렉트론 빔을 쓸래? 굉장히 중요하지. 그 다음에 소스라는 것이 혹시 섞어 놓으면 지들끼리 반응하는 것이 아닌지, 특히 상온에서도 이런 것들을 서로 따로따로 컨트롤하기 위한 가스 컨트롤 중요하고, 그 다음에 Principle of Reactor Working. 자, 기본적으로 리액터를 갖다가 워킹하는 데 대한 원리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이러한 Heating Type of Substrate, 기판 역시도 또 내가 방바닥을 따뜻하게 하듯이 맷도 기판의 온도를 힐링을 해줘야 되는데, 그 기판의 온도가 뭐냐면 TS라고 하는 기판 Substrate Temperature인데, 이것은 또 뭘로 히팅할래? 자, 그 다음에 Shape of Reactor. 리액터도 앞선에 보면은 이렇게 호리존탈로 돼가지고 가스가 튜브처럼 돼 있어서 가스가 좌에서 우측으로 흘러가면서 기판이 이 아래에 위치하고, 여기서 Surface Chemical Reaction이라는 호리존탈 타입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러지 않고 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서 샤워 헤드식으로 쭉 이렇게 공부하는 버티컬 타입이 있다고 말했던 것처럼, 이 리액터의 쉐입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를 하는 것과 더불어서 Shape of Reactor Wall, 이런 리액터 월, 챔버의 벽은 무엇로 할 것인지, 왜? 냉각을 해야 되고 고온을 받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냉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고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앞전에 그러한 기본적인 representative equivalent에서 이러한 것들로 구성이 되었다고 말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셋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한다고 했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 사진이 뭐냐면 사후관 우리 연구실에 대학원생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험할 때 쓰고 대학원생들이 연구할 때 쓰는 CVD 중에서도 MOCVD 장치의 실제 사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별일 없었으면은 이걸 실제로 보면서 한번 이해를 설명을 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선 이 그림만 사진만 가지고 한번 이해를 시키면, 여기는 지금 각종 가스와 소스들, 즉 여러 가지의 프리커서들, 여기를 문을 열어보면 여기를 이쪽도 여기와 이쪽 열고 그 다음에 이 아랫문도 요렇게 열고 이 아랫문도 요렇게 열어보면 쭉 열어서 사진을 찍어보면 여기에 지금 뭐야, 내가 트리메틸 갈륨을 함유한 프리커서, 알루미늄을 함유한 프리커서, 뭐 실리콘을 함유한 프리커서, 마그네슘을 함유한 프리커서들이 요 밑으로 쭉 있어서 얼마 많은 유량으로 얼마 많은 온도를 통해서 어떤 소재를 만들고 방막을 성장하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갈륨 아산이든 갈륨 나이트라든 실리콘이든 이런 것들의 일정량을 가스나 소스를 컨트롤해서 쭉 공급을 하고, 이건 뭐야, 이 안에 소스나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다른 여기는 안 나왔지만 저 이 뒤쪽에서, 이쪽을 보면 또 캐리어 가스들, 수소나 아니면 질소나 가스들이 같이 요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 이렇게 그러면 내가 캐리어 가스들, 수소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흘러서 어디로 가냐면은 요렇게 가지고 여기는 리액터 내로 쭉 들어. 이게 지금 리액터예요. 여기는 리액터라고. 자, 그럴 때 여기에 뭐 아까 말한 네 가지 케미컬 리액션 반응 중에서 다는 아니지만 뭐 갈륨, 알루미늄, 인디움, 뭐 실리콘, 뭐 이런 소스들을, 프리커스들을 공급하고서 내가 원하는 일정량을, 비율을 만들어서 섞어서 이렇게 통해 가지고 여기는 열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으로 공급하면 이건 호리존탈 타입의 리액터, 이렇게 호리존탈 타입의 수평, 이렇게 가스가 flow of gas and source 흘러가고, 요 초록색 부분이 안에 기판이 있고, 기판 위에 웨이퍼 로딩한 다음에 거기를 흘러가서 요렇게 가지고 요렇게 진공 펌프 쪽으로 흘러가서 반응이 일어났고 방막이 성장시키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지금 대학원생들이 실험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학부 실험을 하게 되면 하는 그러한 MOCVD 장치의 지금 실제 사진이고, 이것은 앞에 여러분들 강의했던 앞전 페이지와 같이 더불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뭐 요 방막 성장 챔버, 즉 CVD니까 리액터라고 했죠. 이 리액터의 진공도를 측정하는 진공 게이지들, 잘 보면 5.2 곱하기 10한 삼승토라고 써있네. 진공 측정 게이지, 이건 대기압부터 뭐 로품 진공 한 1토르까지, 이것은 10한 삼승토로 1승토로부터 10한 8승토로까지 진공도를 측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건 컴퓨터 컨트롤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을 다 컴퓨터로 입력을 해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컨트롤 시스템 하는 겁니다. 컴퓨터가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인풋 값들을 다 설정을 해서 여기 위에서 어떤 방막과 어떤 소자를 만들 것인지를 설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입력을 시켜주면 거기에 맞는 방막이 성장이 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factors for CVD growth, CVD에 의해서, 이제는 CVD는 주로 호리존탈을 많이 쓴다고 했으니까 기판 위에서 앞전 그림도 그렇고 바로 앞전 그림 사진도 그렇고, CVD에서 리액턴트들이 메인 플로가 되는데, 리액턴트들이 즉 프리커서들이 와서 이놈들이 어드셉션 되고 케미컬 리액션이 일어나서, 그리고 아연이나 어텀들이 클러스터, 핵, 에피탁시아 성장이 되는 건데,
안 하는 것들은 케미컬 리액션 아니라는 것들 빠져나오고 이온이나 어텀도 빠져나오고. 자, 이런 CVD 방막 성장 앞전에 네 가지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것들을 할 경우에 팩터가 뭐냐, 어떤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느냐. Characteristics and purity of reactant gas. 사용하는 프리커서 가스나 캐릭 가스들이 굉장히 고순도, 기본적으로 79, 99.99999 79 이상의 가스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퓨리티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는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갖다가 얼마큼 서플라이 하는지, 내가 가스를 이온화시키고 소스를 이온화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 기판이라면 기판의 온도를 유지시키는데 어느 이상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액티베이션 에너지의 양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기판 온도, 여기 기판 온도를 갖다가 TS라고 한다면 TS의 온도는 얼마일 것인지, 리액턴트 레이쇼, 즉 앞전에 보면 여기는 그때 정확히 안 했습니다만 이 가스와 이 가스, 특히 갈륨 아르세나이드 같은 경우에 요 가스, 요 프리커서와 요 프리커서와 요거와 수소와 비율, 이게 1대 10인지 1대 100인지 이러한 비율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리액턴트 레이쇼, 아울러서 플로레이트 오브 가스, 수소라든가 지수라든가 그런 캐리어 가스의 양, 그 다음에 리액션 프레셔, 우리가 진공, 여기서 프레셔가 어떤 진공이야. 여기 CVD 리액터랑 방막 성장 챔버에서의 진공도는 얼마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요해요. 이런 모든 것들이 Geometrical shape of the reactor, 리액터가 지금까지는 버티컬 타입과 호리존탈 타입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하튼 그 쉐입, 그 다음에 내가 기판에, 물론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기판들은 회사를 가나 연구소를 가면 사다 쓸 텐데, 이 기판 표면이 원제로제로냐 원논제로냐 원논논이라고 하는 플레인도 중요하지만 이 기판을 굉장히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방막을 성장해야 되는데, 이 기판의 세척이 잘 돼가지고 트리트먼트가 잘 됐는지를 여러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 성장되는 에피탁시나 방막의 퀄리티, 결국은 이것을 이용한 반도체 소자나 부품들의 성능과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CVD를 하기 전에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방막을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길 바랍니다. 이러한 CVD 방막의 방막 성장법의 장점은 뭐냐? 유니폼하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잘 들어야 돼. 내가 기판 위에서 방막을 성장하는데 여기 이 사이즈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인치로 한 30cm 된다. 30cm면 우리가 12인치죠. 12인치 직경을 가진 웨이프라면 여기 두께나 가운데 두께나 여기 두께나 12인치 그 넓은 면적의 두께의 유니폼, 아니면 갈륨 아르세나이드라면은 화합물이라면은 조성의 유니폼, 이런 모든 거의 유니폼티가 다른 PVD보다도 유니폼티가 성장이 좋다. 유니폼한 방막을 성장하는 데 좋다. 그 다음에 리피터빌리티다. 리피터빌리티는 오늘 아침에 이 방막을 CVD로 성장한 거나 내일 아침에 할 것이나 1년 전에 한 것이나 그 어떤 레시피에서 방막을 성장하면은 반복성이 좋다. 그 다음에 low defect density and low inclusion density. 상대적으로 방막의 디펙트가 베이컨이나 아니면 디스로케이션이나 이런 성장 결함들이 좀 적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불순물 혼입이 좀 적다라는 것이 장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LG나 이런데 많은 반도체 회사나 그 다음에 정보전자 어떤 부품 회사들을 가게 되면은 이 장치를 엄청나게 많이 볼 거야. 근데 이 장치의 이제 단점이라기보다는 이건 단점이라기보다는 좀 조심해야 할 사항으로 보면 돼. 조심. Disadvantage of CVD, Comparative High Temperature Growth. 상대적으로 프리커서들을 이온화시키고, 앞전에 대표적인 4가지 방법이 그랬지만 그런 것들을 이온화시키고 하려다 보니까, 그리고는 기판 온도 기판 표면에서 원자나 이온들의 서피스 마이그레이션을 또 잘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상당히 높은 온도, 앞전 네 가지 온도는 뭐 1000도 다 이하였지만 어떤 경우는 1200, 1300, 좀 높은 곳은 막 1500도라는 온도가 요구되고, 그런 상대로 높은 온도가 이용되고, use of corrosive, explosive, poisonous gases. CVD에 이용되는 가스가, 캐릭가스가 수소가 많이 사용되는데 약간 폭발성이 있잖아요. 아울러서 또 갈륨아세나이드, 아신가스나 이런 사용되는 앞전에 그런 사용된 가스들이 톡식하거나 독이 있거나 폭발성이 있거나, 그 다음에 어떤 소재에 닿으면은 부식성이 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다수의 리스크가, 위험성이 동반된다. 그러나 이제 요즘의 장비들은 앞전에도 우리가 봤지만 요 장비들 보면 많은 안전장치들이 있어요. 위험성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안전장치에서 1차, 2차, 3차 그러한 안전장치를 통해서 보호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회사나 연구소나 가게 되면 좋은 장치와 좋은 성장 방법이 있고 좋은 부품과 소자를 만드시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항상 유념해 두기를 바랍니다.